이번 영상은 디범 스피커를 모델링 그리고 애니메이션까지 넣어서 캐릭터화 시켜주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디범 D2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필요 없는 거는 지워줄 거고요. 기본 있는 박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컨트롤 E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먼저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클릭 쉐이더 스무스 넣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R 해서 엣지 추가, 컨트롤 B 베벨로 나눠줄게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그래서 엣지를 최대한 저는 조금 둥글게 잡기 위해서 그렇게 가까이 엣지를 붙여서 만들어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뒤쪽 부분 잡아서 스케일 줄여줄 거고요. 여기도 조금 잡아서 줄여줄게요. 그러면 모니터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페이스들 먼저 잡아주시고요. I 눌러서 줄여줄 거고요. 그리고 E 눌러서 뒤로 한번 넣어줄게요. 스케일은 조금 더 줄여주고요. 그리고 P 눌러서 분리를 해줄 거고요. 그러면 형태의 하나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한 번 더 에딧 모드에서 잡아주신 다음에 I 눌러서 줄여줄 거고요. 그리고 E 눌러서 뒤로 한번 넣어주고 한 번 더 E 눌러서 뒤쪽으로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P 눌러서 분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분리를 했던 이 오브젝트 엣지들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E 눌러서 한 번 더 뒤로, 그리고 E 눌러서 한 번 더 뒤쪽으로 뽑아 놓아줄게요. 그리고 분리했던 오브젝트 하나 들고 오신 다음에요. 앞에 있는 페이스 하나 잡아주신 다음에 그냥 앞으로 쭉 앞으로 뽑아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둥근 형태의 오브젝트가 될 거고요. 엣지들을 다 잡아서 E 눌러서 한 번 뒤로, 그리고 E 눌러서 한 번 더 뒤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겉에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라인들이 보이니까 엣지 한 번 더 잡아서 E 눌러서 한번 뽑아주고 한 번 더 E 눌러서 뽑아줄게요. 똑같이 다 틈들이 다 메꿔진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 페이스 잡으신 다음에 저는 I 눌러서 조금 더 줄여주고요. 그리고 E 눌러서 뽑아줄게요. 그리고 X 페이스는 지워줄 거고요. 컨트롤 R 해서 엣지 추가해서 끝 라인 부분들을 잡을 수 있게 구성을 해줬어요. 여기도 엣지 조금 더 추가해서, 그러면 뒤쪽 편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만들어졌어요. 우선은 길이는 일단은 이 정도로 놔둬 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쉐입에서 이 길이를 확정을 짓도록 하죠. 이번에는 Shift A 눌러서 큐브 하나 꺼내줄 거고요. 똑같이 크기들 맞춰주면 되겠죠. 우선은 이쯤 위치를 먼저 잡아놔 줄 거고요. 에딧 모드에서 먼저 줄여줄 거고, 뒤쪽 편은 조금 더 뒤로 뺀 다음에, 그리고 이쪽 앞쪽도 빼주고요. 위쪽에 있는 부분은 낮춰주면 되겠죠. 조금 더 앞으로 와도 되겠네요. 그리고 위에 있는 페이스는 X 눌러서 지워줄 거고요. 그리고 엣지들을 다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B 베벨로 나눠줄게요. 두 개로만 나눠주고요. 우선 그런 다음에 다 잡아주시고요. Alt E Extrude Face Along 노말로 안쪽으로 페이스를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이 정도. 그리고 옵션에서 Offset Even 체크해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E 그리고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컨트롤 R 해서 밑에 부분 엣지 잡아주시면 되고요. 위에 부분도 엣지는 한 번 정도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페이스가 사각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각형을 없애주도록 하죠. 끝부분들 버텍스 잡아서 J 눌러서 버텍스 연결시켜 주고요. 여기도 똑같이 J 눌러서 버텍스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쪽에도 당연히 안 되어져 있겠죠. 여기 부분들도 잡아서 J 눌러서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 부분도 잡아서 J 눌러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엣지 부분들을 좀 더 잡아주도록 하죠. 우선 सब디비전을 한번 꺼주고요. 여기 위쪽에 엣지, 밑에 쪽에도 엣지 한번 잡아주고요. 페이스 잡아서 안쪽에 있는 얘네들도 I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엣지를 잡아주도록 하죠. 그리고 다시 सब디비전을 켜주면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은 쉐입이 도시락처럼 직선으로만 되어져 있으니까 이쪽 편 잡아주고요. X 눌러서 스케일 X축으로만 키워줄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 엣지들을 조금 더 각지게 하기 위해서 엣지 하나 정도로만 더 추가를 해 놓도록 할게요. 만약에 더 많은 각진 형태를 원하신다면 엣지를 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하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번 모델링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엣지를 추가하진 않았어요. 여기 부분은 조금 더 저는 위로 올려주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페이스 잘 잡아주셔서 Shift D 복사를 해주시고요. P 눌러서 셀렉션으로 분리를 해주신 다음에 G 눌러서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이제 밑에 들어가는 판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 우선 뒤쪽 편으로 보시고 만들어 주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약간은 기울여서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 밑으로 낮춰서 만들어 주고 이제 컨트롤 R 엣지 하나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제 오브젝트는 이렇게 각이 져져 있고 여기도 살짝 이렇게 각이 져져 있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들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엣지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잡고 밑으로 낮춰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앞쪽으로 여기도 조금 더 앞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너무 낮춰져 있는 것 같아서 또 엣지 컨트롤 R 두 개 엣지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 부분도 여기는 여기보다는 조금 작게 조금의 층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줬어요. 지금은 이제 각이 안 잡혀져 있으니까 이제 엣지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엣지 추가. 여기도 계속해서 엣지 추가. 여기도 엣지. 하면 이제 각이 들어가져 있는 형태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도 잡아서 밑으로 더 내려와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비율이 밑에 있는 애들도 조금 더 밑에 쪽으로 길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서 밑으로 낮춰줄게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뚱뚱한 쉐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뒤쪽으로 그리고 밑에 쪽을 낮춰주고 얘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주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비는 부분들이 보여서 비는 부분들은 스케일 X축으로 늘려서 비는 부분들이 안 보이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각도를 조금 더 조절을 해 보도록 하죠.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모니터가 조금 더 뒤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옛날에 CRT 모니터라고 하는데 이걸 아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약간 둥그러져 있는 형태가 있어요. 조금 오래된 모니터라서 이렇게 조금 더, 그래서 뒤쪽 편이 둥글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키보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키보드는 어렵지 않으니까 박스 하나 꺼내주고요. 페이스는 하나 먼저 지워줄 거고요. 위에 있는 페이스 잡아서 스케일 줄여주고, 그리고 엣지 부분들만 다 잡아서 컨트롤 P 베벨로 나눠줄게요. 저는 5개까지 올려주도록 하죠. 올려주고요. 그리고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스케일은 조금 줄여서 여기도 옮겨주고, 우선 대략적으로 크기를 맞춰주도록 하죠. 우선은 여기 이렇게 스케일 좀 더 위쪽으로 Shift D 먼저 옮겨놔보고 크기를 한번 보고요. 조금 더 사이즈는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Shift D 해서 위쪽으로도 올려주고 살짝 옆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얘는 낮춰주면 되겠네요. 이 정도로 맞춰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스위치라고 하거든요. 키보드 밑에 있는 걸. 그래서 스위치도 만들어 주도록 하죠. 스위치는 그렇지 어렵게 않게 만들어도 되니까 플랜 먼저 하나 만들어 주고요. 플랜에서 컨트롤 R 엣지 추가, 그리고 위에 있는 3면은 지워줄게요. 지워주고요. 그리고 먼저 미러 모디파이어 만들어주고 Y축으로도 해서 총 4개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컨트롤 R 엣지 하나 추가해주고, 여기도 컨트롤 R 엣지, 여기 있는 엣지 2개 잡아서 Alt E 익스트루드 엣지, 그리고 S 눌러서 스케일로 일단 키워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잡아서 E 눌러서 한번 뽑아주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컨트롤 R 엣지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잡고 E 눌러서 버튼이 누를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러면 컨트롤 E로 सब디비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सब디비전 추가를 해주고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까지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상한 형태가 생기는데 이제 익스트루드를 하면서 여기 페이스들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페이스는 잡아서 베이스만 날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상하게 보이는 건 없어지고요. 다시 이제 엣지 부분들 잡아주도록 하죠. 여기도 잡아주면 되고요. 여기도 엣지 부분들은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엣지 부분들은 잡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도 엣지 하나 그리고 둘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여기 부분이 조금 덜 잡혔네요.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죠. 그러면 스위치 만들어졌죠. 다시 이제 키보드 밑에 넣어주면 되니까 키보드 크기 비슷하게 맞춰서 사이즈는 조절을 해줄 거고요. 위치도 비슷하게 맞춰주고, 스케일은 여기 부분은 조금 더 넓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조금 더 깊게 만들어주고 낮춰줄게요. Shift T 복사를 해서 옮겨주고요. 또 Shift T 복사해서 옮겨줄게요. 이번에는 3개를 다 잡아서 Shift T 복사를 해주고요. 이제 위쪽으로 옮겨주도록 하죠. 조금 안 맞는 거는 조금 더 다시 만져주도록 하고요. 여기도 다시 위치는 잡아주도록 하죠. 여기도 조금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키 캡들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주도록 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제 기어를 만들어 줘야겠죠. 우클릭 메쉬에서 실린더 만들어 주고요. 여기 부분만 잡아서 위로 쭉 올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사이즈는 줄여줄 거고요. 다시 조금 더 사이즈 맞춰서, 그리고 위아래 페이스 잡아주신 다음에요, I 눌러서 줄여줄게요. 그리고 우클릭 브릿지 페이스 해서 페이스는 연결시켜 주고요. 그러면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그리고 컨트롤 E subdivision 넣어서 엣지 부분들을 넣어서 잡아주도록 하죠. 안쪽 편에도 엣지 잡아서 넣어주고, 위쪽 편에도 엣지 하나 추가해서 잡아서 넣어주도록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위치는 맞출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Shift A 실린더 만들어주고요. 실린더는 개수는 16개, 스케일은 줄여주고요. 그리고 바로 아이코스피어 만들어서 3개, 그리고 컨트롤 E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여기도 똑같이 컨트롤 E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컨트롤 R로 엣지 잡아주고 위에 엣지 지워주고, 밑에 엣지도 위에 페이스 지워주고 밑에 페이스도 지워주고 밑에 엣지는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로 올려서 이제 손잡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잡아서 위치 전체적으로 2개는 사이즈 줄여주고, 여기 기어 위치에 와주면 되니까 이렇게 위치는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잡아서 조금 더 낮춰주고요. 나중을 위해서 Shift S Cursor to Select, 그리고 잡아주신 다음에 우클릭 Set Origin 3D 커서로 해서 여기 위치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잡아서 밑에 있는 거 잡고 컨트롤 P 오브젝트 페어 런처 시켜주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제 기어가 움직이는 것처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주고 좀 더 낮춰주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Set Origin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키보드 기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밑에 쪽에도 이제 지지하는 대가 있어야 되니까 페이스 잡아서 Shift D 그리고 P 분리를 해주고요. 사이즈는 조금 줄여서, 그리고 페이스 잡은 다음에 E 눌러서 뽑아주도록 하죠. 밑에 쪽으로, 그리고 컨트롤 R 엣지 추가를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밑에 쪽으로 얘는 낮춰주고 엣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큐브 꺼내주고요. 사이즈 줄여주고, 위에 있는 페이스는 날려줄 거고요. 위에 옆에 있는 엣지들 다 잡아서 컨트롤 P 베벨로 이렇게 3개 정도로만 해서 만들어주고, 밑에 있는 잡아서 사이즈 줄여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너무 줄여진 것 같아서, 그리고 페이스는 잡아서 I 눌러서 한번 줄여주도록 하죠. 위도 엣지 한번 먼저 잡아주고요. 컨트롤 E Subdivision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넣어주면 되겠죠. 사이즈는 줄여주면 될 것 같고요. 옮겨주고 위치를 잡아주면서 사이즈는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 위치쯤. 그리고 잡아서 미러 모디파이어 만들어주고 찍어주고, 그 다음에 Shift D 복사를 해서 뒤로 옮겨주고요. 얘는 옆으로 넓혀주면 되겠죠. 이렇게 지디 않는 다리까지 만들어줬어요. 너무 위쪽을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죠. 네, 이렇게 그러면 만들어졌죠. 이제 안쪽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얘는 잠깐 하이드를 해놓도록 하죠. 하이드 시켜놓고요. 이제 눈이 들어가는 부위를 만들어야 돼서 여기 엣지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D 그리고 P 셀렉션으로 분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엣지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엣지만 잡은 상태에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F로 페이스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앞으로 빼놓아 줄게요. 이렇게 빼놓고 눈을 켰을 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Shift A 눌러서 메시에서 이번에는 플랜 하나 꺼내주고요. 로테이션 X축 그리고 사이즈는 줄여주고 눈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리고 미러는 중앙에 있는 요거 찍어주고요. 그대로 눈을 만들어 줬죠. 컨트롤 R 그리고 스케일 G축으로만 올려주고요. 컨트롤 B 베벨로 나눠주도록 하죠.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스케일 X축으로만 줄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컨트롤 2번 클릭 쉐이더 스무스는 당연히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지금 옮겨주도록 하죠. 최대한 이 페이스에 가깝게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딱 붙일 필요까지는 사실 없고요. 그냥 근처에만 갖다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눈 쪽을 만들어줬어요. 사이즈는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컨트롤 R 여기 엣지 여기도 엣지 그리고 컨트롤 R 해서 먼저 엣지 해주고요. 3개로 엣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 놔 주도록 하죠. 그리고 Shift D 복사를 해서 옮겨주고 3번 X 딜리트 페이스 얘네들은 줄여주도록 하죠. X축도 G축도 줄여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메시 플랜 스케일 올려주고요. 엣지 잡아서 E 눌러서 뽑아주고 위쪽으로 뽑아줄게요. 스케일 키워주고요. 이제 렌더링 위한 기본 작업을 해놔야 되니까 컨트롤 B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클릭 쉐이더 스무까지는 만들어주고요. Shift A 눌러서 이제 카메라 먼저 꺼내주고요. 카메라 만들어주고 로테이트 시켜서 카메라가 바라봐주도록 하죠. 사이즈는 세로로 긴 사이즈를 만들 거라서 1080에 1920 그대로 사용을 하고 선 분할을 한번 해주고요. 여기에 0 눌러서 카메라 뷰로 보도록 하죠. 지금 위치가 정중앙이 아니라서. 그리고 카메라의 포컬 랭스는 지금은 50mm인데 저는 85mm를 사용하도록 하죠. 뒤쪽으로 빠져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중앙점으로 오도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에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이 너무 길이가 큰 것처럼 보여서 조금은 줄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도 올려주면 되겠죠. 잡아서 올려주고 여기 밑에 있는 바닥이 정확한 바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라이팅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라이팅을 먼저 넣도록 하죠. 저는 HDRI 먼저 넣을 거라서 Environment Texture 그리고 오픈해서 HDRI 넣어줬고요. 그리고 라이팅을 위해서 사이클 렌더러로 바꿔주도록 하죠. 렌더링을 해주면서 기본적으로 바로바로 라이팅이 잘 돼서 라이팅의 방향만 바꿔주도록 하죠. 저는 우선 쉐이더 에디터에서 오브젝트가 아닌 월드로 들어와서
컨트롤 T 눌러주신 다음에 G축을 돌려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라이트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보조광을 위해서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일단 옮겨서 저는 이 라이트가 오브젝트를 향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스퀘어가 아닌 디스크 파워는 1000. 잘 안 보일 때는 HDRI를 끄고 라이팅을 해보면 되겠죠. 조금 더 라이팅이 세져도 되겠네요. 300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HDRI는 저는 0.8 정도까지만 올려주도록 하죠.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컬러를 먼저 입혀주도록 하죠. 오브젝트로 와서 컬러가 들어가져 있네. 뉴 눌러서 오브젝트 만들어주고요. 베이스 컬러는 이렇게 약간 하늘톤, 실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제품이 이렇게 약간 하늘톤이어가지고 하늘톤, 그리고 여기는 약간 노란 갈색 톤, 조금 더 진한 갈색 톤, 이런 갈색 톤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늘색의 톤은 러프니스를 0.4로 바꿔줄 거고요. 여기도 0.4로 러프니스는 바꿔주고, 안에 있는 이거는 블랙이 돼야 돼서 만들어주고, 거의 퓨어한 블랙, 러프니스도 완전 해주고요. 스페큘러도 낮춰주도록 하죠. 이제 거의 완전 블랙 거의 반사도 잘 없는 블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들도 잡아서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컨트롤 L, 링크 매트리얼. 밑에 있는 부분은 또 매트리얼 새로 해서 여기는 조금 어두운 톤, 블랙 톤에, 그리고 러프니스는 0.45 조금만 다르게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과 똑같으니까 컨트롤 L 링크 매트리얼, 그리고 밑에 부분들도 잡아서 여기와 똑같이 컨트롤 L 링크 매트리얼 해주고요. 여기는 약간 구리톤의 메탈 재질이어서 약간 구리톤, 그리고 메탈릭을 올려주고요. 러프니스는 0.2 정도로 낮춰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이쪽 부분에서 보도록 하죠. 똑같이 잡아서 컨트롤 L 링크 매트리얼 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너무 색깔이 안 나타나서 조금 더 컬러를 진하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키보드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컬러와 똑같아요. 컨트롤 L 해서 링크 매트리얼 해주면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키캡, 밑에 있는 스위치들은 잡아서 여기 있는 바닥 컬러와 똑같이 해주도록 하죠. 아마 실제 제품은 레인보우로 움직여질 텐데 저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눈 쉐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선 U 해서 매트리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Shift A 눌러서 브릭이라는 텍스처를 꺼내 주도록 하죠. 브릭 텍스처 꺼내 주고요. 컨트롤 T, 매핑을 오브젝트에서 벡터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컬러를 그대로 컬러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브릭이 텍스처가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텍스처를 바꿔주면 되겠죠. 컬러는 초록색의 형광으로 바꿔주시고요. 똑같이 컬러 C, 컨트롤 V 해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제 스케일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스케일은 여기서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0.9 이렇게 줄여서 조금 더
0.019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브릭이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맞게 되어져 있진 않아요. 이 순서를 이제 없애주시면 되겠죠. 프리퀀시를 1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똑바른 형태의 모습이 나와지게 되고요. 지금 프리퀀시가 스케일이 조금 더 작아져도 되겠네요.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눈 모양이 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눈 모양을 전 다시 만들도록 하죠. 눈 모양이 안 예뻐서 Ctrl R 그리고 스케일 이렇게 올려주고 Ctrl B 3개까지만 이렇게 Z축으로 조금 더 올려주고요. 여기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엣지들은 잡아서 지워주도록 하고 이렇게 스케일 G축으로 다시 여기도 스케일 G축으로 이렇게 잡아놓도록 하죠. 조금 더 둥글둥글한 형태의 눈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 다른 걸 하다가 새버렸네요. 그리고 렌더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지고요. 에미션 스트렝스를 일단은 5까지 올려주도록 하죠. 그리고 컬러 역시 여기도 에미션 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지금 잘 느껴지진 않는데 다른 라이트를 꺼보면 되겠죠. 스트렝스 0 그리고 메인 라이트 여기도 얘는 꺼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형광빛이 비치는 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눈은 조금 더 밝아져도 되겠네요. 한 10, 15, 20, 20까지 올라가줘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형광빛이 날 수 있도록 20까지 올려줬고요. 라이트를 켜서 보면 이제 그리고 0.8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 부분에도 똑같이 컨트롤 L 해서 매트리얼 링크를 먼저 시켜주고요. 여기 부분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새로운 컬러로 만들어주도록 하죠. 약간 핑크색 컬러로 만들어줄 거라서 핑크색 만들어주고요. 컨트롤 CV 그대로 해주면 되고 컨트롤 A 스케일 초기화 시켜주고요. 여기는 사이즈를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붉은색인데 지금 라이트가 너무 에미션이 너무 세게 나와서 아마 이 컬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얘는 한 8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네,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가려놨던 유리 부분을 켜서 유리도 만들어주도록 하죠. New 해서 트랜스미션 올려줄 거고요. 그리고 러프니스를 0.01 정도로 낮춰주도록 하죠. 이렇게 눈이 있는 뒷붐이 완성이 됐어요. 목이 조금 길어 보여서 조금 밑으로 낮춰줄 거고요. 뒤쪽 편도 색을 넣어주도록 하죠.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도 색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줘야겠죠?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요?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일단 유리를 하이드를 해놓고요. 유리는 하이드를 해놓고요. 저는 이제 쉐입 키로 해서 눈이 깜빡이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쉐입 키로 하지 않으셔도 이제 위에 있는 메쉬 같은 걸 만드셔서 이렇게 메쉬를 만드셔서 이 메쉬가 밑으로 내려와서 눈을 가리는 형태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쉐입 키로 하도록 하죠. 조금 쉐입 키가 지금은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우선 정면 뷰에서요. 지금 오브젝트 프로퍼티로 들어와 주시면 여기에서 플러스 눌러서 먼저 베이직을 만들어 주도록 해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한 번 더 누르면 키 1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에딧 모드에서 버텍스들을 잡고요. 이렇게 낮춰주도록 하죠. 여기도 잡아서 낮춰주도록 하죠. 여기도 잡아서 낮춰주도록 하고요. 여기도 낮춰주면 돼요. 그리고 G축으로 여기도 잡아서 G축으로 스케일 줄여서 최대한 깜빡이는 형태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일자 형태의 눈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탭에서 벗어나와지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져 있어요. 이거는 지금 키 1에 이제 우리가 금방 에딧 모드에서 수정한 형태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를 높여보시면 이제 눈이 까마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 밸류에 키프레임을 줘서 눈이 깜빡이는 형태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우선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히 키프레임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밑에는 타임라인으로 바꿔줄 거고요. 우선은 고개를 돌려줘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 하다가 실수를 해서 여기 부분이 위치가 틀어져 있었네요. 다시 맞춰줬고요. 그리고 전 엣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여기 부분은 조금 더 유리도 그러면 위치가 틀어졌을 테니까 그러면 우선 지금 여기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 페어 런치를 해줘야겠죠. 여기 부분을 잡고 그리고 유리도 켜서 유리도 잡아주고 마지막 제일 큰 형태의 쉐입에 이렇게 봤을 때 움직여지죠. 이렇게 봤을 때 움직여지죠. 그래서 컨트롤 P로 페어 런치를 먼저 한번 해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갔을 때 눈과 모든 형태의 파츠들이 한 번에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돌렸을 때 밑에 부분이 튀어나와지게 되니까 조금 더 뒤로 옮겨야겠네요. 뒤로 조금 더 옮겨서 다시 돌렸을 때 안 튀어나가는 걸 확인을 해보고요. 네, 됐어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우선 다시 유리는 하이드 먼저 눈을 잡아 주시고요. 1프레임에서 0프레임에서 저는 먼저 키 1에 키를 하나 넣어 주도록 하죠. 이렇게 누르면 키가 들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8프레임까지 와서 이제 키를 줘서 눈이 깜빡이는 형태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키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8프레임이었는데 위치가 잘못돼서 8프레임 이렇게 깜빡이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다시 15프레임으로 와서 눈이 커지는 걸 해주면 되니까 0프레임에서 있는 키프레임을 Shift D 해서 복사를 해서 15프레임으로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눈이 감을 때는 조금 느렸다가 뜰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눈 깜빡. 이걸 이제 계속 반복시켜주면 되겠죠. 하지만 바로바로 계속 깜빡이는 건 조금 재미없으니까 조금 더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25초까지는 깜빡이는 걸 유지를 시켰다가 다시 깜빡여지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D프레임 두 개를 복사를 해서 25프레임에서 8프레임을 더하면 32프레임까지 옮겨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32프레임까지 옮겨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눈이 깜빡였다가 깜빡였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깜빡이는 거 한번 그리고 연속적으로 깜빡이는 거 한번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깜빡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프레임은 그리고 보니까 제가 세팅을 안 했네요. 키프레임은 지금 기본 프레임 레이트가 24프레임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는 30프레임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드는 60프레임 정도까지만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죠. 눈 깜빡
네,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고개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고개가 먼저 처음에는 왼쪽으로 조금 있다가, 그래서 I 눌러서 로테이션의 키를 만들어주고요. 이게 0프레임에 가 있어야겠죠. 0프레임에 옮겨두고, 이제 한 8프레임까지는 그대로 왼쪽에 있다가 한 15프레임에 고개가 약간 정면에서 사선 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I 눌러서 Available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깜빡이면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몸 전체가 옆으로 틀어졌으면 해서 우선 저는 empty에서 큐브 하나 만들어주고요. 전체 메시들을 한번 다 잡고요. 지금 여기에 오브젝트에 페어런츠가 되어 있으니까 페어런츠 되어 있는 오브젝트만 우선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제 위에 있는 페어런츠 되어 있는 오브젝트 하나 잡고 나머지 오브젝트는 다 잡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empty 그룹 잡아서 컨트롤 P 오브젝트 keep transform으로 페어런츠를 해줄게요. 그럼 전체적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여질 거고요. 여기가 안 됐네요. 컨트롤 P 페어런츠 이렇게 움직여지면 되겠죠.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렇게.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약간 정면이 바라보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깜빡이면서 고개를 돌려서 눈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눈을 2번 깜빡일 때 이쯤에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깜빡이면서 끄덕끄덕 여기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이쪽에서 로테이션 X축 그리고 I 눌러서 Available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D 해서 복사를 해주고 다시 컨트롤 D 해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끄덕끄덕 이렇게 거기 돌리고 끄덕끄덕 키 값들을 조금씩 늘려주도록 하죠. 깜빡일 때 끄덕였으면 좋겠어서 깜빡일 때 끄덕 끄덕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끄덕끄덕 끄덕끄덕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 있는 키도 I 로케이션 여기도 I 로케이션 다 잡아서 한번 I 로케이션 해주고요. 여기에서 5프레임 정도로 G축으로 낮춰주신 다음에 I 로케이션 그러면 낮춰지는 게 보이고 다시 한 번 더 10프레임에 복사를 해놓으면 낮춰졌다 올라오는 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프레임 잡아서 D축으로 낮춰주고 I 눌러서 로케이션 그리고 10프레임 쪽으로 Shift T 복사해서 옮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이루어질 테니까 이제 잡아서 위치는 다르게 키프레임 잡아서 옮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레버도 한번 당겼다가 여기에 I 눌러서 로테이션 만들어주고요. X축으로 페어런치 다시 해줄게요. 그리고 로테이션 X축으로 프레임 한번 옮겼다가 로테이션 X축으로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죠. 그래서 I 눌러서 로테이션 또 만들어주고 낮춰지죠. 그러면 다시 앞에 있는 키 복사해서 옮겨주고 이렇게 한 번 더 복사해서 이쪽 편에도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시 이제
그걸 켜주면 되겠죠. 유리까지 다 켜주면 되겠죠. Alt H로 유리 켜주면 되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디붐 애니메이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F12로 렌더를 걸어주시면 이렇게 디붐 기본적인 렌더링이 완성이 됐죠. 렌더링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해주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프린트 쪽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 지금 파일 포맷이 PNG로 되어 있는데 PNG가 아닌 FFmpeg 비디오, 그리고 인코딩을 mpeg-4 해주시고, 그리고 아웃풋 퀄리티를 뭐 미디움 퀄리티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조금 더 고화질을 위해서는 여기 있는 세 번째 있는 이걸로 바꿔서 렌더링을 해주시면 이제 제일 렌더링이 고화질로 렌더링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렌더 세팅이 맥스 샘플이 4096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건 너무 높아서 아마 한 64 정도 아니면 128 정도까지 사용하셔도 깔끔하게 렌더링이 될 것 같아요. F12 눌러서 렌더링을 한번 보면 네, 128, 64, 64로도 한번 볼까요? 64도 렌더링을 한번 걸어서 보면 128이 조금 더 낫기는 한데 64도 그렇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하다가 잘못돼서 여기 지금 틈새가 벌어져 있는데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제 옆에 있는 부분이나 위쪽에 있는 부분까지 다 만들긴 했었어요. 근데 요거까지 다 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 부분들은 안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번 해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디붐 애니메이션, 이제 간단한 디붐 애니메이션까지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 모델링만 많이 올렸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조금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들도 해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상 그래픽아란의 4DX였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